끊임없이 투표 조작설을 주장해온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는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무효다, 재선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QR코드를 계속 문제 삼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있고 또 전산을 조작했다. 이런 것 저런 것 통계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재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당 내에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말렸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총선 무효 소송 재선거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 소스 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저는 오늘 지난 21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로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유령투표의 조작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득표수에다가 25%를 곱하게 되면 민주당은 270.75가 표가 남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256.5표가 남습니다. 0.5표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두 가지를 일치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권란에 -1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령투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알려진 바만 하더라도 지역구 10군데, 비례대표 27군데 가운데가 모두 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그래서 -1을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도 조작설 주장 대열에 동참했군요. 자, 총선 무효다, 재선거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먼저 김한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에도 이제 재검표를 해서 이제 뭐 당선자랑 그 결과가 바뀐 적이 있었죠. 제가 정치에 처음으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관심을 가졌을 때가 제 기억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임채정 의원이 이제 그 당시 김용채 의원이었죠. 그 당시 재검표를 해가지고 한 100여 표 차이였는데 그게 그 재검표 하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묶음이 잘못 하나 계산이 돼서 역적이 돼서 임채정 의원이 국회의원 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표 과정에서 실수였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거는 오히려 정당한 어떤 과정이고 지금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권리 실현이니까 문제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런 어떤 과거와는 다른 게 이거는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고의로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그냥 이거는 대통령 탄핵사유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사에서 뭐 과거 이제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정부 헌정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을 현 정부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거를 주장하는 그 의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얘기할 때 조작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재검표 과정에서 실수, 누락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예 조작, 이건 고의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적어도 뭐 유튜버들은 이해가 됩니다. 유튜버들은 어떤 공적 지위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 한번 걸으면 되는 건데 공적 지위에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거에 나가신 분들도 사실은 준공직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책임을 져야죠.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 정부는 이거는 너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건데 그게 사실은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냥 뭐 아닌 말고식?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믿고 있어요. 또 유튜브들까지 일부 유튜버들이 가입했으니까. 그럼 이런 어떤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공직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선거에 나갔던 분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저분이 사인이 아니고 지금 현역 의원이고 그다음에 대변인까지 했던 분이고 공병호 이분에게 공천관리위원장 비례 예.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진실의 순간은 곧 옵니다. 무책임하다라는 말은 지금 저 두 사람 조작설. 주장에 서정욱 변호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안 하죠. 아. 왜냐하면 이게 곧 수금표 재판 걸었으니까 바로 이제 그 수금표에 보면 진실의 순간은 곧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조작이 아니라면 이분들에게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왜냐하면 이게 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부터 법적 책임까지 엄중하게 지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행위는 결국 이게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선거 불복입니다. 옛날에 3.15 때도 부정선거 금방 들통나서 그때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거고 선거 불복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통계 운운하는데 통계라는 거는 이게 우연도 있고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보다 저는 참관인, 그다음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30만 명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게 사전선거를 모의합니까? 그리고 이 QR코드는 그냥 바코드보다 더 신뢰성이 있어서 MB 때 다 도입된 거예요. 이게 왜 그 개인정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합리적인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이게 조작됐다. 이거는 정말 이게 민주주의 적이에요. 만약에 진짜 저는 부정선거 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든. 근데 그게 없었다면 민경호 의원이나 공병호 위원장 정말 이런 분이 저는 공천관리위원장 했다는 게 좀 너무 부끄럽고 만약에 그분들도 깨끗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지금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보면 단순히 그 지역구 재검표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이 다 무효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숫자를 가지고 예. 계산했고 선관위가 일부분 해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양당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양당으로 축소했을 때 그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제 보수 유튜브들끼리의 어떤 또 입장 차이가 드러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쉬움이고요. 사실은 만약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례정당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손으로 다 작업을 했거든요. 과거처럼 정말 컴퓨터로 입력됐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뭐 잘못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수많은 여야의 참관인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공영방송, 지상파, 종편 통해서 사전 선거에 대한 어떤 뭐 공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거 당일날 수많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작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쉬워서 저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냐. 실제적으로 법적인 영역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지역구에 대한 선거의 개표를 보전 신청하면 될 건데 비례대표까지 본인이 자기 자격도 없는 그런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가 마치 새로운 어떤 뭐 보수의 어떤 리더처럼 부정을 발견한 어떤 상당한 어떤 파이오니어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후과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돈벌이는 무슨 뜻에서 이렇게 쓰신 되면 겁니까? 이제는 유튜버로서 이제 역할을 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뭐 가로세로 연구소의 공병호 TV 뭐 그다음에 신의 한수 이런 거 못지않게 또 본인도 실제로 하나의 민경욱 TV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집중되는 지원을 받은 이미 본인이 말하자면 개표하는데 돈 필요하다라고 명함에 찍었듯이 그런 일들을 계속 그 일을 통해서 직결시키겠다. 구독자를 넓히겠다.
그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은갑 실장. 상시적, 합리적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 70년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세상에 무슨 놈의 선거 조작을 하고 더군다나 무슨 단일 선거인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저는 그 참 이해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민경욱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제1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목소리를 내서 정리를 해갈 것인지 그 같은 과정을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제가 이게 또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지금 이게 그 보수 유튜버들이 사전 선거를 못하게 캠페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안 했어요. 많은 보수들이. 예. 근데 갑자기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다시 이게 조작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 투표를 반대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표가 적은 거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조작됐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전 투표 때문에 전 사람이 몇십 명 됩니다. 예. 근데 민경욱 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분들 만나보면 본인들이 대충 몇 표인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깨끗하게 성패를 인정하고 지금 문제를 안 삼는데 저는 이게 왜 민경욱 의원이 본인 건을 문제 삼은 자유지만 전체 선거를 왜 다 문제 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대세인데도 또 그 옆에는 함께 또 지지하는 분들이 서 있더군요.